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들의 평균 단가를 구하는 방식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해외 시장은 엔비디아는 최고가는 아니지만 종가상 최고의 종가를 찍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애플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자, 메타는 이미 엄청난 갭상승을 하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 다 빅테크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 TTM 테크놀로지. 자,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죠. 고점을 찍고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4.4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것 때문에 그렇죠. 61일평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눌림목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자, TTM 테크놀로지를 보면서 저희는 일반적인 주식의 그 고점을 찾을 수 있다. 작전주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의 고점을 찾을 수 있다. 이미 제가 익히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자, 매물대 120개로 그 고점을 예측할 수가 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얘가 고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 매물대의 변화를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가가 이제 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죠. 그리고 다시 또 상승을 했죠. 그리고 다시 또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보셨듯이 매물대가 생성되는 캔들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입을 했죠. 이미 진입을 했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 매물대 안에서 주가는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매물대를 또 만들었는데 이 매물대 자체가 짧은 게 아니죠. 그렇죠? 거의 얘와 비슷한 길이의 매물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쵸? 네, 거래량이 갑자기 폭발을 했죠. 물론 이때도 거래량이 상당히 폭발을 했지만 이때는 자, 매물대가 아직은 네 캔들까지 진입을 하지 않았죠. 물론 이게 다 똑같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패턴이 이렇다. 자, 그러면서 또 한 번의 거래량을 폭발을 시키죠. 그러면서 자, 거래량을 또 폭발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죠. 자, 이제 주가가요, 상승할 때 거의 최고점을 찍을 때는 일단 캔들의 모습이 윗꼬리를 엄청나게 심하게 달고 그 횡보하는 캔들 아니면 그냥 그 윗꼬리를 심하게 다는 캔들까지 매물대가 나와준다. 즉 다시 말해서 거래량이 폭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쯤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쯤. 자, 캔들 보시면 막대, 즉 봉이 작고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렸다. 이 말인즉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래량은 늘어났지만 매도가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 DMI 보시면
자, 매수량은 적고 매도량은 갑자기 올라갔다. 그래서 사실은 이럴 때 이제 물론 판단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매물대 진입, 그리고 거래량의 폭발, 그리고 DMI를 보시면 갑작스럽게 매도가 늘어났다. 그리고 매수는 매도보다 훨씬 더 적다. 자, 이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얘가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다음날 주가는 이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또 자, 새로운 매물대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자, 주가는 계속 행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날 팔았으면 상당히 큰 고점에서 매수를 한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그냥 47,000원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47,000원. 그쵸? 자, 47,000원의 고점에서 매도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42,000원이 된 거죠. 최저점이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올랐어도 자, 45,000원이다. 그러면 벌써 여기서 이제 5% 차이가 있는 거죠. 자, 5% 정도? 네, 5% 조금 안 되지만, 네. 47,000원에 매도를 했고, 그리고 45,000원에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서 일단은 어쨌든 며칠간의 어떤 이런 하락하는 캔들을 봤을 때는 나는 일단 고점에 팔 수 있는 그런 행운을 얻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식들이 이런 패턴을 많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얘가 이제 신고가, 지속되는 신고가 종목이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신고가 종목은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이제 나름의 외국인들이 현재 그 이스페타 지수의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외국인의 보유 수량의 그 선을 일단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선이 바로 외국인의 보유 수량입니다. 그렇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평이하게 갔죠. 그러다가 이제 이날 4월 30일 날 갑자기 외국인이 이제 사면서 또 어중간하게 평이하게 갔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때까지 대략 한 200만 주 정도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850만 주라고 되어 있긴 한데, 자, 이때 890만 주인데 이때 850만 주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이제 외국인이 특별히 매수를 한 것이 아니고 거의 유지 정도 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때 이제 200만 주 정도를 매집을 했고 본격적으로 산 시점이 바로 이제 이날입니다. 이날 6월 27일부터 지금까지 660만 주를 샀습니다. 자, 그러면 이 660만 주를 살 때 외국인의 평균 단가는 얼마인가? 자, 일단 캔들 개수를 세봐야 됩니다. 자, 이날부터 이날까지 캔들 개수가 31개입니다. 31개.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이평선인데요. 이평선인데 31일 동안 이평선을 제가 이제 세팅을 해 놓은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평선을 이제 들어가시면요. 단순히 그냥 종가로만 할 수도 있고 시가, 고가, 저가, 그리고 고가 플러스 저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고가 플러스 저가 플러스 뭐 종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 고가와 저가의 2분의 1이다. 고가와 저가의 2분의 1이다. 그렇게 해서 31일 동안의 이평선을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합리적이죠. 어찌 보면. 왜냐면 이제 외국인들은 꾸준히 샀고요. 꾸준히 샀고,
얘가 이 캔들에서 어떤 가격에 샀는지 모르기 때문에 딱 중간 고점과 저점의 2분의 1로 해서 만들면 이게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 될 것이다. 근데 아쉽지만 이제 여기가 좀 이상한 캔들로 인해서 오류가 좀 생길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캔들 내에서 고가와 저가의 2분의 1 정도 가격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고 가정하고 그 31일 동안의 그 평균 이평선을 이렇게 세팅을 하면 대략 외국인들은 58,000원 정도의 660만 주를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건 있죠. 외국인들이 660만 주를 58,000원에 샀는데 지금 얘네들이 급하게 팔아서 좋을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없겠죠, 당연히. 평균 단가가 58,000원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들어온 세력이 본인들 외에는 특별하게 뭐 개인이나 기관이 많이 들어와 줬느냐? 또 그게 아닙니다. 자, 보시면 6월 27일부터 현재까지 개인은 오히려 엄청나게 매도를 했고요. 기관도 17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만 홀로 659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죠.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과감하게 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주식을 뺄 수도 없겠죠.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 제가 투자를 했는데 나 홀로 단가를 이렇게 맞춰놓고 내가 그 이하의 가격으로 팔까요? 안 팔죠, 당연히. 당장 밑에서 산 가격은 뭐 이익을 보겠지만 위에서 산 가격의 주식들은 손해겠죠. 그렇기 때문에 58,000원 정도의 외국인은 단가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64,000원에서 뭐 6만원, 뭐 58,000원, 뭐 48,000원 이렇게 던질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자, 외국인들은 고민 중에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냥 얘를 이스페타시스를 그냥 단기적인 어떤 시대 차익을 보기 위해서 산 게 아니라면 외국인들은 아마도 기다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이스페타시스가 본인들 투자 외에 자연적인 어떤 그런 그 수요 공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기만을 기다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차피 얘네들이 지금 한도 소진율이 23%입니다. 23%. 그리고 글로벌 기업인 만큼 취득 가능 주식 수가 한도가 이제 7,300만 주인데요. 거의 뭐 100%죠. 거의가 아니라 외국인 너네들이 다 사도 된다라고 법적으로 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취득 가능 지수도 굉장히 높죠. 네, 5,500만 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5,500만 주, 네, 여기 내에서 1,700만 주를 보유했으니 좀 더 사도 된다. 그런데 본인들이 계속 사면 문제가 뭐냐? 주가는 올라가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개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고 들어오지 않겠죠. 아무래도 네. 지금도 비싸다고 생각을 해서 개인들이 매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더 올린다? 저는 이제 더 올리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 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기관의 역할이 크다고 보죠. 네, 기관이 이제 자, 하루 딱 샀습니다. 계속 170만 주 팔다가 하루 딱 샀는데요. 여기서 과연 기관이 들어와 주느냐, 이제 이게 그 이스페타시스의 어떤 흐름의 핵심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여기서 이제 눌림을 살짝 주고 뭐 한 64,600원까지 갔던 주식, 그리고 68,000원 갔던 주식을 뭐 조금 빼고 한 뭐 6만 뭐
2,000원대, 3,000원대까지 만들어 놓고 미끼 비슷하게 이제 본인들이 사는 게 아니라 가격을 좀 빼고 다시 이제 개인들이 가격이 싸다고 느껴질 정도로 살짝 빼고 다시 올릴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상상도 해보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외국인은 지금 묶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흐르면 어차피 이스페타시스가 이제 발전한다는 가정하에 유망한 기업으로 계속 가준다는 가정하에 외국인들은 이 주식을 손해 보면서까지 팔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벌써 15분이네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당분간은 외국인이 단독으로 사주진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런 결론이고요. 단독으로 사주진 않을 것 같고, 이제 기관 중에 특히 이제 그동안 자, 연기금, 그 다음에 금융투자, 부진했던 금융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연기금이 좀 들어와 줘야만 하겠고, 그리고 사실은 뭐 투시는 그다지 뭐 저는 선호하지 않는 기관이긴 한데, 어쨌든 단기성으로라도 투신도 들어와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 예,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이제 이스페타시스를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 개인이 계속 뭐 저희는 계속 이 주식을 좋게 보고 있지만 이상하리만큼 개인이 물량이 들어와주지 않고 있다. 어떤 메리트를 던져줘야지만 개인이 들어올까요?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는 지금 뭐 저는 당연히 팔지 않겠죠. 당연히 팔지 않겠죠. 그렇지만 뭐랄까요, 그 권태기를 느낀다? 뭐 그런 거네요. 약간 그런 식의 느낌이 들긴 하네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나홀로 주식을 올리면 어차피 개인은 계속 던질 수밖에 없는 거고 주식을 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 얘네들이 조정을 조금 갖게 하든 그 부분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알고 계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스페타시스와 그 다음에 해외 주식 약간 살펴보았고, 외국인의 어떤 평균 단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